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십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검언 유착 의혹, 이 두 사건이 좀 뜨겁죠, 지금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약간 좀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법사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공수처 얘기도 법사위에서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통합당 없이 이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통합당 없이 가는 건가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면은. 일단은 지난번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 선출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의장, 부의장, 그 의장단 선출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 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그 전날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소집 통지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아직 하진 않으셨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의지는 있으나 예.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나타나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일단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예. 그러면은 당분간 조금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어도 되나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좀 어떤 입장인지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야죠. 예. 그러니까 계속 원내대표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안 하실 건지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불명 시계 제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여야 간의 뭐 갈등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빨리 상임위가 운영이 돼가지고 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문제라든가 뭐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한 시한을 두고 지금 전국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그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제3차 추경이 자체적으로 지금 국회에 넘어온 지가 지금 제가 한 열흘 가까이 될 거고요. 네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네. 3차 추경이 빨리 심사돼 가지고 통과돼야지 이게 지금 정말 그 온기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될 텐데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또 대북 사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미래통합당의 참 선거 패배에 따른 여러 혼란상을 극복하고 말씀하시는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고 가장 좋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묵과하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사실은 정치적 정쟁거리의 대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로서는 그건 빈말 아니냐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다음 주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죠? 다음 주는 열려야죠. 다음 주는 열린다. 예. 야당이 지금 이 시점에 안 들어온다는 건 참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이 세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세게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예, 세게 안 하시네요. 자, 법사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그리고 뭐 그런 약간 하위로 보면은 공수처. 공수처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보면 공수처가 1번입니까, 예. 지금? 그렇죠. 예. 당장 7월이잖아요. 7월 15일 날 출범하도록.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야당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뭐 위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천위원을.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작년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결을 했고 예. 12월에 그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서 네. 통과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많은 수가 국회법 위반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기소가 됐고 반대로 그것에 물리적으로 회의 방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측이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뭐 우리 표창원 전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이종걸 전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네.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네. 몸통은 통과됐는데 팔다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국회 청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명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그때 같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워낙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와서. 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통합당이 찬성하느냐 여부가 지금 의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들 지금 추측으로는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의 내용과 달리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 추천권을 달라. 이 얘기는 현재 통과된 그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공수처장의 1호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주변으로서 대통령 뭐 수석비서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군 고위직 등등 모두가 다 망라한 건데 그렇게 수사 대상을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한정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저는 생각에 이제. 아니 원래 반대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팔다리라고 말한 국회 인사청문회법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통합당이 찬성해 줄 거냐. 그럼 찬성 못하면 공수처장 추천해도 청문회를 못하고 국회 동의를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얘기죠.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그 추천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토권이 사실상 야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세월로 그냥 계속 공수처장 임명 못하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국회 원구성에 관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다리에 해당하는 국회법과 청문회법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비토 즉 통합당에게 두 몫이 지금 추천위원 두 몫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비토하면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여름 내에 출범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니 어제 있었던 일 얘기를 해야지 자꾸 왜 공수처 얘기만 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이걸 인권 문제로 보고 인권감독관에게 지금 조사를 지시를 한 거고요. 추미애 장관은 이거는 감찰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본 건데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본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이 안 따를 때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이 뭐냐? 이거는 감찰부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이것이 뭐 집체교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모 씨 이름이 나왔죠. 한은상 씨 그리고 최모 씨 두 사람이 지금 돌아가신 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께 돈을 줬다고 최초 검찰 진술했던 그 한만호 씨와 함께 재소했던 재소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서 재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표현보다는 재소자가 좋겠죠. 재소자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최모 씨가 진정을 법무부에 했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을 하면 이것은 검사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또 그것에 대한 보강 수사를 했던 이 최모 씨, 뭐 한모 씨 등등에 대한 그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리고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 진정한 이 사안은 무조건 자동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대검 감찰본부로 이첩이 됩니다. 이게 법이고 매뉴얼이에요. 그럼 대검 감찰본부의 본부장이 누구냐? 감찰부장이 누구냐? 법원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법원 출신의 감찰부장을 왜 임명했을까요? 이거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네. 검찰이 하도 검찰개혁하고 여러 가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외부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심각하게 뭐 자꾸 이상한 표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외부만 그렇게 잡들이를 하고 검찰 내부 식구들의 비위나 어떤 그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나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봐준 거 아니냐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외부 인사 중에 강직한 분을 모셔서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래서 감찰의 개시와 감찰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감찰부 소관으로 하도록 한 제도가 이겁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감찰부로 당연히 이첩되게 돼 있고 그럼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감찰하도록.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의혹 내지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추미애 장관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게 징계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감찰이라는 것은 적법 여부, 불법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감찰이 아니고 당부당, 옳고 그름. 설사 징계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검언 유착 사건에 그것도 징계시효 지났다고 지금 주장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인권부가 지휘하는 곳입니다. 이 인권감독관실은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또는 거꾸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사례로 해가지고 지난번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만든 건데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 정착이 돼 있지 않아요. 언제 검찰이 인권을 얘기했습니까? 하도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하고 검찰 개혁하고 심지어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얘기 하니까 인권부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정말로 인권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인권부고 그 인권부라는 게 아직 완전히 인적 물적 시설이 완전히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그러나 감찰부는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도 감찰부로 가게 돼 있고 강제조사권도 감찰부가 가고 있고 또 제도의 취지 도입도 역사적인 유래도 감찰부가 우선하고 그것을 제끼고 인권부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거는 이상하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소자 한혜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감찰부가 조사하면 나는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지휘 감독권을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복잡한 게 지금 사건 번호도 2개가 나와 버렸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한 씨는 이쪽에서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건 그럼 또 인권감독관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복잡하죠. 일단은 현재 이 검언 유착 사건이든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그 절차상의 위법 의혹 사건이든 둘 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H모 검사장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뭐 어제 이름 나왔습니다. 한동훈 맞습니다. 제가 뭐 추미애 장관께 여쭤봤고 부인하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개시가 돼가지고 저는 그 당시 수사로 가는 걸 보면서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가는 걸 보면서 수사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매우 엄격한 절차. 감찰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법원이라는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로 가는 것은 감찰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를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수사가 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사에 맡겨놔도 될 문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를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수사에 곧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대검의 정말로 중요한 아주 숭고한 뜻으로 만들어 놓은 감찰본부의 감찰부장, 그 감찰부가 완전히 무력화 형해화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했을 형해화라는 것은 법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거. 네. 항상 문제가 터지면 내부에 제 식구 감사기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내부 사건이 벌어지면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정말로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만든 그 감찰부는 바이패스 할 거냐. 항상 패싱할 거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의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네. 적어도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이 이러저런 대면 보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래서 자기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그 얘기가 일응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감찰부 소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게 뭐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내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조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동수 판사는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네. 분입니다. 정말 강직한 사람이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조직에 뭐 적응하지 못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이 뭐 그것은 뭐 진실 논쟁을 해봐야 되겠으나 본인은 정확하게 총장께 대면 보고를 했고 예. 감찰 착수 개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법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찰은 감찰 개시 보고와 네. 감찰이 끝난 뒤에 감찰 결과를 총장께 보고하는 것 외에는 네. 다 감찰부장이 다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 지시 불이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지금 거꾸로 조사하겠다고 네. 하는 마당 아닙니까? 예.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과격한 표현을 안 쓰시려고 안 쓰려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시네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게 지시불이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검찰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죠? 예. 법사위예요? 예. 검찰이 아니라 대검? 아니요. 그러면 대검 업무 보고는 정식으로 있지 아니하고요. 예. 법무부 업무 보고로 이제 어제로 끝난 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출석 안 하네요? 원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우리 법사위 관례가 네. 출석하지 않고 예. 대검에 관한 그 업무 보고는 법무부가 대신한 걸로 해왔는데 지난번에 공수처 도입 여부가 검경수사권 예. 조정 도입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첨예할 때 일종의 온 국민들이 법사위 국회에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 네. 그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이윤석 총장 이전 총장이신 문무일 총장께서 나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겠다 해서 몇 번 나오신 적은 있지만 네. 전통적으로는 검찰총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환이라는 표현도 안 맞죠. 예. 지금 총장께서 나오시라는 얘기를 지금 법사위 민주당의 의견으로 지금 결의한 바가 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안 문제에 지나치게 국회가 현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시원하시겠지만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래도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제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요.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벌써요? 예. 시간이 20분 금방 갑니다. 예. 예. 법관 탄핵,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법원 개혁, 사법 개혁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 탄핵 추진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법관 탄핵은 우리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의 이제 예.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이제 그런 예, 의원 되기 전에 이탄희 의원은 많이 얘기했죠. 두 분 다 예. 법사에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분이 이 법관 탄핵, 사법농단과 관련된 네. 법관 탄핵의 말씀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법관 탄핵의 문제도 헌법의 위배와 법률의 위배 사항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이지 이것이 뭐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개혁해야 됩니다. 법원개혁의 제일 골자는 아까 검찰개혁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듯이 법원개혁에서는 그동안 과도화되어 있던 소위 행정지원기구가 재판에도 개입했던 법원행정처의 개혁.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2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었습니다.